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국가이죠.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시차 적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운이 좋게도 비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을 떠날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연착이 되었죠. 한 가지 사실 흥미로운 것이 이 회의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뭐 1시간 지연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짧게 지연이 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그 조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뭐 기름이 약간 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항공사하고 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렇게 연착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비용 손실이 있을지 제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부품 하나가 빠져서 연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출발시키고 근데 사람들이 다 탑승한 상태에서 2시간 동안 서 있었는데 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런 그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린 것이죠. 또 불행히도 지금 이 공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공구 박스 안에는 이 특정 필요한 나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나사 하나가 없어서 연착이 된 거죠. 그래서 공항 반대편까지 가서 이 작은 나사를 다시 찾아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엔지니어 출신입니다만은 이 작은 부품 하나, 이 부품 하나 얼마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뭐 싸겠죠. 1달러, 뭐 10센트 정도 될까요? 굉장히 싼 부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절한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소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30분 정도 연착이 되었고 수천 불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만족도도 손해를 입었고요.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사실 뭐 고객 충족도 측면에서도 손해가 있었죠. 왜냐하면 언제 비행기가 떠날 것이며 잘 도착할 것인지 우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오늘 발표 중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조업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많은 역량들이 시장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저희가 사업하는 방식을 능동적으로 바꾸고 뿐만 아니고 고객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많은 기회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고객 불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항공사 경영진한테 가서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최고 우선순위는 매출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항상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나 선도업체들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IT는 더 이상 그냥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능이 더 이상 아닙니다. IT는 이제 80%의 시간을 뭐 문제 해결 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 즉 80% 시간을 혁신적인 일에 쏟아붓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죠. 저희가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 고객들은 저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에게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품 위주의 기업을 또 서비스 위주의 기업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 예 중 하나가 타이어 제조업체입니다. 이제 타이어를 마일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타이어를 얼만큼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즉 타이어만을 파는 것이 아니고 운행 거리, 주행 거리의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또 일부 항공사들은 엔진을 파는 것이 아니고요.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00% 유지 보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들, 즉 자산들의 성능을 모니터링을 항상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를 통해서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일련의 질문들이 저희 고객들이 저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업을 키워줄 수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오늘날 이런 사업 지원 측면에서 많은 요청들이 있는데요.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세대들은 집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내 기기, 내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 디바이스가 더 빠르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사용자들의 기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저희 직원들이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또 저희 고객들, 저희와 같은 고객들 또는 제조업체와 같은 고객들이 최종 고객들로부터 다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최종 고객들은 품질, 서비스, 그리고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면 저희가 전체 제조업체의 생태계들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 또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대들은 두 가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큰 트렌드는 IT의 소비자화이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T의 컨슈머라이제이션입니다. 또 두 번째는 클라우드의 서비스에 대한 의존입니다. 이 서비스라는 것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즉 운영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고 또 사업의 영속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쓰나미가 덮쳤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구하는 것만이 방법일 텐데 이러한 그 사업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클라우드를 비교를 했는데요. 이 클라우드야말로 인류가 오늘날 가질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치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기회도 커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큰 그 쉬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전 과제와 또 기업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볼 테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핵심 역량들이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런 핵심 역량 중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야지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아키텍처 상에서 사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례를 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그 세계를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연결을 했을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런 빅 시프트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20여 가지의 큰 트렌드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들은 이제 제조업체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퍼포먼스나 서비스들을 주도하고 있죠. 이제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이 연결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데이터만을 수집했던 디바이스로부터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디바이스를 이제 지능형, 굉장히 앞선 센서로 전환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회를 저희가 포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그 많은 기업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엔드 스테이트, 최종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그 스마트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거죠. 스마트 커뮤니티라는 것은 스마트 제조, 스마트 직장 뭐 등등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기계에 직접 인베드하는 시스템들, 기계들, 시스템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저희는 글로벌화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서로 이 밸류체인을 연결하는 성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터넷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체 생태계를 구현해서 이런 성숙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를 갖출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이머징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업체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이런 운영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생 회사들, 즉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이런 신생 기업들의 기준들, 즉 그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빠르게 시장에 들어와서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규제들도 존재를 하죠. 규제와 지속 가능성도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도 저희가 항상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체로서 기업의 사회 책임성, 즉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성들을 고려를 하고 이를 통해서 그 사회 그리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제휴입니다. 저희는 다시 사업 성장에 있어서 사업 확장에 있어서 다시 유기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의 시대보다는 이제 유기적 성장, 자체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서 이런 제휴와 사업 확장들이 잘 조율이 되고 양자 간의 혜택, 즉 제조업체에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통신업체들의 트렌드입니다. 지금 클라우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제휴 관계, 즉 다른 업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조업체라는 것은 통신업체랑 예전에 그만큼 협조를 하지 않았고 또 통신업체도 다른 사업에 많이 진출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그 전환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보게 되면은 저희는 이런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이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역량을 활용을 해서 세계를 바꾸고 있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와 있던 그 기사들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보여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 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오늘날의 기술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속도를 바꿀 수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케이퍼빌리티를 모니터링하고 퍼포먼스를 관리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이런 기술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일부 기업들, 즉 부담할 수 있는, 즉 그 인력을 갖추고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일부 기업들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장이라든지 또 다른 자산이 연결돼야 될 경우에는 새롭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년간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요, 이런 솔루션들 혁신도 중요합니다만은 뿐만 아니고 희소성의 원칙도 중요하게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또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바로 이런 티핑 포인트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하나의 인계 도약점에 도달시켜서 확장성도 갖추고 또 비용 부담성도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효율성뿐만 아니고 속도 자체도 개선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 사항들을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하는데 그만큼 가속화될 수 있는 여지가 가속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촉매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고 있는, 즉 그 제조업체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역량들이 바로 이런 촉매제들입니다. 디지털 촉매제라고 할 텐데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진척에 있어서의 촉매제들을 보게 되면은 프로세서가 있겠고요, 대역폭, 그리고 스토리지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역량들이 2배 이상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촉매제들의 역학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프로세서들은 역량, 캐파시티도 2배 늘고 있고 퍼포먼스도 매년 2배씩 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모스 법칙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량이 소개될 때마다 비용, 그런 프로세서를 만들 비용은 그 역량이 느는 속도보다 비용이 더 빠르게 는다라는 것입니다. 승수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충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2배의 개선을 계속 유지해 나갈지가 또 질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촉매제는 대역폭입니다. 그래서 성장도 2배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프로세서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밴드위드가 이렇게 빨라지는데 다른 것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촉매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스토리지입니다. 사람들의 창의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즉, 스토리지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창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에너지 소비 등등을 함께 고려하기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터넷 오브 띵스를 다 모으게 되면은 유례 없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바로 행동 또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저희가 20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디바이스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 컴퓨터 수 또는 그 인터랙션의 수를 보게 되면은 그 숫자는 5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에 달하는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혜택을 10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출현하면서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게 되면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빅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혜택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 연구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조억에 달하는 데이터 포인트 중에서 그중 극히 일부만, 그래서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뉴욕에서 LA 간의 비행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모든 데이터 중에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것은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저희가 컴퓨팅하는 처리 역량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많다는 것은 혜택이기보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내가 무슨 조치를 취했을 때, 내가 뭔가 행동에 취했을 때만 혜택이 됩니다.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은 어떤 과거의 데이터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뭐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정보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면서 사실 클라우드도 하나의 큰 혜택이죠. 근데 클라우드가 등장함에 따라서 보안이라든지 또 진정한 리얼타임 커넥티비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있으면 저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못한다면은 사람들이 그 개선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못하겠죠. 또 이동성입니다. IT의 컨슈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보안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또 IP, 저작권 문제들이 있죠. 이제 회사의 저작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회사의 저작권 문제가 쉽게 침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클라우드를 쓰면 클라우드가 나한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또 다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그것이 나한테 어떤 것을 제공해서 기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 우린 좀 더 명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또 업계 리더들, 그러니까 시장을 애초에 만든 그런 리더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러한 4개의 요소들을 다 합하면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 기업이라는 조직으로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혁신시키고 어떻게 기업을 개선하고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킬지,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고 퍼포먼스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을지, 기업들이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세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새로운 제품으로 차별화를 하고 싶은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 다음 혁신의 사이클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부서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내가 잘하는 것에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쟁사에게 뒤처지고 있다면 빨리 성장해야겠죠. 이러한 역학 관계, 그러니까 기업들은 하나의 전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략은 변하기도 합니다. 기업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도입해서 변화하고자 한다면 또 더 자주 변화할 수도 있고요. 이와 동시에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더 단시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섞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섞을지,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이러한 역량에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 역량과 관련된 그 흐름입니다. 저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컨셉이고요. 어떻게 개개인들이 근로 환경에서 컴퓨터와 또 기기류와 또 그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다시 거기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개개인들이 이런 변화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각각의 요소들은 어떤 주기의 일부로서 데이터가 다 취합되면 뭐 기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취합한 것인지, 이것이 클라우드에 있건 하이브리드에 있건 간에 온프레미스에 있건 간에 이것이 어떻게 비즈니스의 가치를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어떻게 그것을 프로세스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조직이 내가 매일 하는 업무를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즈니스 가치를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려고 하는지, 전환하려고 하는지, 혁신하려고 하는지의 그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 각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기계에 있는 그 임베드된 그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모읍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가면 빠른 속도의 컴퓨테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예측 분석을 한다든지, 데이터 모델을 통합해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를 통해서 글로벌 환경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나가야 할지,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은 그러한 기기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런 디바이스가 돌고 있는 환경을 다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또 원격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러블 슈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다시 한 명의 개인으로 그 역할이 돌아갑니다. 기계 앞에 서서 행동을 취하겠죠. 이 사이클을 통해서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을 이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정보의 흐름에 어떻게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에 의존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러한 비즈니스 활동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앞으로도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많은 예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텔리전트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텔리전트 센서가 있습니다. 데이터 컬렉터보다는 그런 센서라는 표현을 써서 인텔리전트 오센티케이티드 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디바이스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레코드 시스템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ERP 시스템이라든지 LOB 시스템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또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많이 오늘 듣게 되실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또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태블릿 PC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 개인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퍼포먼스를 빠르게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이 큰 곳에서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면서 근무를 하게 되죠. 또 일부 고객들은 자전거나 작은 차량을 사용해서 이동해야 될 정도로 공장이 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 사용성입니다. 저는 항상 펜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NUI, Natural User Interface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기 디바이스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대시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매니저로서 퍼포먼스를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대시보드입니다. 제가 전 세계 각각의 그 플랜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제가 어떤 프로세스를 따르는지 아시겠죠? 문제가 일단 어디 있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저는 스크루 드라이버가 하나 있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것이 아까 보신 것 같은 그림처럼 인베리드 디바이스입니다. 그 기계에 있는 인베리드 디바이스가 클라우드로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그 스크루 드라이버가 이러한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어떤 것이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고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퀄리티나 퍼포먼스에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플랜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퀄리티 이슈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쿠페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한 단계 더 드릴다운해서 내려갑니다. 그 프로덕션 라인을 볼 수 있고요. 세 곳의 프로덕션 라인을 중에서 쿠페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량을 보면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많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피드를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이러한 활동을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드릴다운해서 내려가면 제조 셀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루 드라이버가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그 기기의 퍼포먼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스크린을 보시면 QA 시스템이 있고 유지보수 시스템이 있고 ERP 시스템이 있고 또 레가시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의 싱글 뷰 화면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텍스처얼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순간에 이 다양한 LOB에서 문제를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개인화된 그런 방식으로 조회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유지 보수가 내년이 되어야 진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퍼블리시하고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행동을 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화면으로 들어가서 유지보수 티켓을 이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에 있던지 간에 다른 곳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러한 티켓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지보수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몇 초 안에 플랜트의 스케줄을 변경한 것이죠. 이 해당 기기에 대한 유지 보수가 제가 지금 이 기기를 보고 있지 않은데도 스케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비전이 제공되고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또 분석하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여드린 것은 한 예이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사이클이 어떻게 시작돼서 끝나는지 그리고 생산 모드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투자와 에포트를 들여서 기록하는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플랫폼의 역량을 디자인이 서로 상호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비용을 아끼면서 성과는 더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어떤 모놀리식한 그러한 방식에서 좀 더 성장하기 쉽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When business runs as planned without any surprises or disruptions, today's systems get the job done. But when disruptions occur or when change happens, organizations struggle with silos of data while drowning in a sea of disconnected information. The result can be a slow and unresponsive organization, out of touch with its customers and market. To succeed in an increasingly fast-changing global economy, we need to turn these silos into connected sources of information. Sources that enable people to make better, faster decisions. We need to give them data, the network, and decision power they need to act. Imagine being able to resolve a quality control issue in production by working with engineering in real time. Being able to detect, discuss, analyze, and take action through instant communication and role-based workflows that integrate the relevant line of business data needed for each person to make the big decisions fast. Microsoft believes now is the time. With today's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engage people across your whole organization and network, to give them access to the information they need, and to combine their creativity and insight in new ways, so as to solve problems and develop your business.
we created Microsoft's DIRA framework to help organizations make this chang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을 이후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